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금요일장 마감을 보니까 미국장은 다행히 그 방어를 했더라고요. 그 선에서 딱 멈춰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근데 말씀드렸듯이 매일 쳐다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 시청자님들이 좀 요청해 주시는 게 변동성이 큰데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법 없습니까? 해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에스다이아 플랜이라고 제 스스로 명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는 뭐 계속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추천이 아닌 거 아시죠? 종목 추천 아니고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섹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결국은 투자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섹터를 딱 나눠보니까 우선 국내가 있겠죠. 국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이 있고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럼 국내는 어디가 가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은 반도체입니다. 기존에 잘하던 거 떨어졌어도 언젠가 반등할 때 수익이 내는 탄탄한 구조가 반도체니까 이쪽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BBIG K뉴딜로 물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발상해 보시면 이거 정말 싸요. 정말 많이 내려와 있고 바닥권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한국에서 배터리,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제가 봐도 삼성의 기술력은 대량 생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신약 개발은 우리는 힘들지만,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또 낮은 가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빼놓을 순 없으니 지금 가격이 나쁘다고 안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는 결국은 반도체와 이 BBIG를 좀 주의 깊게 저는 보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 맥쿼리 인프라 이거 꼭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가 강남에서 조금 자산 갖고 계신 분들 컨설팅 해보면 이거 다 갖고 계세요. 돈이 있는 분들은 맥쿼리 인프라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부자들이 이런 데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위험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같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 당연히 TECL, TQQQ 안전한 성향은 이거 저 추천은 안 합니다. QQQ라든가 XLK 이런 거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그 조금 수익을 더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라는 걸 명심하시고 많은 포션 말고 많은 퍼센테이지 말고 좀 적게라도 늘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이머징 투자를 요새 아예 신경을 안 쓰세요. 여러분 미국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어디도 많이 내려왔냐? 이머징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과거 보면 금리 상승기에 미국이 이렇게 출렁거리다 다시 올라갔죠. 이머징도 대부분 이때 굉장히 바닥을 치고 더 높게 상승하는 게 사실은 이머징이거든요. 이머징이라고 하면 중국, 한국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이 상황이 좋아졌을 때 상승력은 더 좁습니다. 그러니 더 싼 걸 생각하신다면 이머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EDC라고 해서 이게 이머징 3배 레버리지인데 저는 지금 이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지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비싼 것만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테마로 보면 전기차와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테마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근데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TCL에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메타버스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를 따로 안 사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TCL에 거의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 차이나 전기차와 제가 항상 같이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LIT죠. 미국은 LIT, 한국 ETF는 타이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있는데 또 자율주행도 사실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넓게 보면 TCL을 사면 어느 정도 자율주행까지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리튬은 내가 안 사면 어디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권 투자 잘 안 하시죠? 근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급락을 하면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6개월, 7개월 만에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채권, 미국채 너무 거품이 끼었다. 딱 7개월에서 8개월 전에는 거품이었는데 지금 계속 하락했어요. 예, 가격이 상당히 또 매력적이지는 뭐 나중에 검증되겠지만 상당히 저가 영역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같은 리스크 큰 시기에는 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트를 짜고 있어요. 여기 TECL, 그 다음에 채권은 TMF, 그 다음에 이머징은 EDC, 그 다음에 SOXL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미국 걸로 미국 주식으로 사고 있고요. ETF죠. ETF로 담고 있고 한국 거는 요 네 가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이거 LIT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국 거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타이거 BBIK 뉴딜 이렇게만 담아 가시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다. 개별 주식 안 하셔도요. 이것만 꾸준히 사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맥쿼리 인프라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 3월 14일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다른 거 안 합니다. 뭐 회사 투자 이런 거 최근에 그 가스라든가 뭐 이렇게 크린 에너지 있죠. 이쪽에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인프라 펀드예요. 인프라 자산에 고속도로 통행료, 수정산 터널 통행료, 우면산 터널 통행료 이런 공사비를 대고 통행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기관이 돈 묻어두는 종목으로 맥쿼리 인프라가 항상 매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요? 배당 시즌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맥쿼리 인프라는 배당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 오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해도 한 6%, 5% 후반대, 6% 초반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혀요.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S밴드 다이어그램 말씀드리면 이 보라색을 깨면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깬 적이 없어요. 이때 한번. 이때가 2020년도 3월 팬데믹이거든요. 이때 빼곤 아래로 내려오질 않아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매년 6%의 배당이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그냥 담아 놓으셨다가 이런 때 절반 팔고 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재매수, 다시 팔고. 그럼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왜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말씀드려도 수익률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매년 6% 깔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작년 2020년도에 20년에서 21년도 수익 난 게 거의 20%거든요. 그럼 26% 수익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안전한 인프라 펀드인데 꼭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머징은 EDC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EDC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요게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그때 금융위기 당시거든요. 50불까지 떨어졌다가 3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6배 뛰었죠. 그러다가 지금 하락해서 계속 지금 추가 하락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 장기 투자로 생각해 보시면 이때 안 들어갔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안 잡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2015년, 13년부터 꾸준히 내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하다가 언제요? 이때쯤에 절반 매도하고 그럼 수익 엄청나게 났겠죠. 71달러에서 거의 2배 났네요. 그런 다음에 그 매도한 금액을 갖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14, 24 여기 하늘 라인, 파란 라인 이렇게 가면서 이런 때 매수를 하셔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럼 또 거의 120%, 130% 수익입니다.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EDC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300%의 일간 수익률을 투자 결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EM 지수라고 이머징 마켓 지수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머징 마켓 지수 이 EDC에 들어있는 ETF가 바로 요거예요. EEM iShares MSCI 이머징 펀드. 여기에 있는 종목 보시면 1268개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중국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중국 하지 마시고 예, 이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가장 우량한 기업이죠. 예, 삼성전자가 가장 우량한지 이 두 개가 우량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들어있죠. 그리고 텐센트 홀딩스 있고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있고요. 알리바바, 그 다음에 진동닷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무리하게 사시라는 게 아니죠. 지금 굉장히 다 하락한 주식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좋은 시기 타고 올라갈 때 훨씬 수익을 미국보다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내가 뭐 TQQQ를 몰빵해서 100% 간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 차라리 그거 한 60% 사시고요. 예, 이런 것들을 20, 30% 담아 놓으셔야 나중에 이 ETF들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왜 저가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TMF를 말씀드렸는데 TMF는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TLT. 예, 미국 20년 장기국채 예, ETF죠. 그래서 한동안 TLT가 언제 좋았냐? 팬데믹 때 좋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 초록 구간이 팬데믹인데 TQQQ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때 급락을 했죠. 이렇게 쫙 급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TLT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예, 정말 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내려왔죠. TQQQ는 하락했다가 지금 역방향으로 그대로 올라왔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가 하락은 했지만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저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직 고점입니다. TQQQ가 고점 부근이고요. 반대로 TLT의 3배를 추종하는 게 TMF예요. 예, 3배 레버리지니까 큰 비중을 들어가자는 게 아니죠. 전체 자산에 저도 한 10%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TMF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물론 다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전 요 구간에서 계속 예,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가가 또 올라가면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양쪽 다 가져가셔라. 이런 말씀이고요. 과거 데이터 보셔도 이게 18년도부터거든요. 미중무역전쟁 때 보시면 TQQQ 올라갈 때 TMF는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근데 어떤 때는 또 같이 움직여요. 여기서 같이 상승하면서 여기서도 TQQQ가 좀 하락하다가 상승 같이 했죠. 그래서 종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무 오르는 자산보다는 좀 저렴해지는 자산을 매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거 계속 사면 손해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을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같이 담으셔야 돼요. 네, 이 부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S&P 500 장기 투자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해봐도 그렇고요. 자, 장기 투자 얘기하시면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오래 두면 무조건 오른다. 자, 오릅니다.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 가만히 두어서 오르는 게 과연 좋냐? 그거는 기술이 없으면, 스킬이 없으면 가만히 둬야 돼요. 왜? 매수매도 못 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S시그널과 S밴드를 통해서 사고팔고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 자, 잠시 볼게요. 요게 S&P 500 차트고요. 2005년도부터 그냥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까지 계산을 했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긴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는 하락했습니다. 큰 하락은 몇 번 나왔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도 꼭 우상향 맞죠? 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요걸 10개를 샀다고 쳐요. 2005년도에 10개를 지수 가격으로 곱해서 그때 1250이 중간 가격이었거든요. 그럼 12500 됐겠죠? 10개 샀으면.
그게 지금까지 쭉 와서 2022년 현재 얼마냐면 4,5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45,000원이 됐을 거고요. 그럼 360% 수익이 됩니다. 원금 포함해서 그렇게 됐죠. 자,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셨을 때 요 구간에 그 마음 안 졸이시겠어요? 그쵸? 근데 요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내가 버틸 수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팔지 않고 그냥 뒀다면 당연히 이 위는 윗구간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초기 5, 6년이 제일 힘든데 그 기간을 참고 견디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S밴드에서 항상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자, 그럼 S밴드 그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매도 시그널 나왔죠. 여기 매수 시그널 나왔거든요. 자, 여기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매수 시그널 나오고 이거 1년짜리 연봉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에서 움직이지만 이렇게 시그널이 나옵니다. 제 말은 이거죠. 그러면 이때 팔고 이때 팔고 이때 다시 사자는 거예요.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처음에 10개를 샀죠. 그래서 12,5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도 시그널 나왔죠. 지금 8년도에 나왔어요. 7년 말에 2007년도에 딱 나왔으니까 이때 절반인 5개를 팔겠습니다. 그럼 수익이 5,200원 났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떨어진 913이라는 가격에 6개, 5,200 나누기 913 하면 6개거든요. 그럼 5개 팔아서 나는 6개를 산 거죠. 그럼 11개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팔고 사고를 안 해도 됩니다. 왜? 가격대가 안 걸리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1850의 매도 가격들 고가에서 떴어요. 그럼 다시 11개 중에 몇 개를 팔아요? 절반 정도인 6개를 팝니다. 그럼 수익금이 11,100원 나오겠죠. 이걸로 떨어졌을 때 이 가격대에 다시 삽니다. 1580. 그랬더니 난 12개가 됐네요. 그 이후에도 한 5년 그냥 갑니다. 왜? 시그널이 안 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똑같아요. 매도 6개에서 그 다음 해에 저가에 매수 7개 하고, 자, 수익금으로 나누면 하나씩 좌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최근 2년 동안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 팬데믹은 좀 특이하니까 67,500원으로요 540% 됐어요. 여러분, 10년 장기 투자할 때 어떤 게 효율이 좋은가요? 사고 팔아야 돼요. 매수 매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버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냥 방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주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땅에 파묻는 건데, 여러분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꼭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 치면 이럴 때 좀 편하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하셨으면 여기는 정말 맘 편하게 그래도 좀 덜 불안하시겠죠. 현금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다 사놨는데 이렇게 빠진다? 못 견딥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매도 매수 반드시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 거 도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다이아 플랜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TCL로 놓고 보면 가격이 이렇게 변하죠. 가격이 이렇게 변하면 여러분 뭐가 바뀌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구간 뜰 때 있죠. 그리고 ED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구간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 이런 가격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뭘 드리냐, 제가 뭘 계산하냐, 자, 여기서 요 점선 파란 게 TCL이에요. 쫙 이렇게 떴죠. 그리고 요 보라색이 TMF입니다. 자, 어느 자산은 이렇게 떨어지고 어느 자산은 올라가죠. 그런데 8개 자산을 총 합해 보면 여기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여기 포트폴리오 빨간색 점선이죠. 붉은 점선. 이 중간 가격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여러분 떨어져도 올라가는 게 있고요. 오르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가격으로 우리는 꾸준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자.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우리가 샘플링을 해보면 이번 달에는 이렇게 결과가 납니다. TCL을 14%, 자, EDC를 10%, SOXL을 12%, 그리고 TMF를 13%, 삼성전자를 3%, 그리고 요게 자, 맥쿼리죠. 맥쿼리 11%, 타이거 2차전지 4%, 리튬 앤 글로벌 리튬이죠. 2차전지 4%, 그 다음에 미래에셋 K, BBIG, 뉴딜 요걸 3%, 그리고 현금은 30%를 보유하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다음 달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비중이 또 결정이 됩니다. 예, 요건 듀얼 모멘텀 방식 써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건 더 많이 올립니다.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 건 줄이는 겁니다. 비중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전주 비율인데 이거 전월 비율이에요. 전월 비율이 15%였어요. TCL이. 근데 하락했으니까 14로 내려갔죠. 자, EDC도 4%였는데 여긴 10% 올라간 이유는 지금 이제 다시 상승 구간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매달 조정하면 여러분은 요 안에서 사고팔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이 현금이 늘어났다, 종목이 늘어났다 매달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S다이아 플랜 안내 드렸고요. 앞으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종종 요 가격대랑 우리가 오토 주문, 자동 주문 통해서 계속 매수를 해갈 거고, 가장 좋은 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함께 들어있다. 대체 자산군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너무 한쪽에만 편중된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편한 한 주 되십시오.